권한 상승 및 내부 확산. 이제 공격자가 표적이 된 기업의 내부로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유출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관리자 권한을 먼저 획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내부의 중요 시스템으로 내부 확산을 시도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권한 상승 부분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초기 침투를 했을 때 그 악성 코드까지 실행을 시켜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악성 코드의 권한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높여야 실제 악성 코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그 작업들을 피해자 PC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권한 상승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침투를 하는 것까지만 보여주지 보통 권한을 어떻게 상승하는 것까지는 보여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한 상승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권한 상승을 하려면 윈도우즈에서 권한 체계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윈도우즈 권한 체계를 보시면 리눅스 계열 시스템에서 유저, 루트, 이런 것들 있죠. 완전은 아니지만 거의 동일한 체계로 윈도우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스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이 가능한 권한의 최고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시스템 권한을 로그인은 안 되지만 어드민보다 높은, 그러니까 너무 권한이 세서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로그인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악성 코드가 획득할 권한은 여기 시스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 상승 취약점을 통해서 시스템 권한을 획득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창 많이 보셨죠? 멜론 플레이어 같은 것들 키면은 이렇게 뚜둥 하면서 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UAC라고 하는 유저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즈가 이제 일반 권한으로 돌다가 더 높은 권한으로 돌려면 그냥 안 줍니다. 권한을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높은 권한을 요구하는데 줘도 되냐? 그러면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클릭을 확인을 해야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공격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만약에 악성 코드가 실행을 됐는데 이런 창이 딱 떠버리면 당연히 사용자는 의심을 하겠죠. 그러면 의심하면은 대책을 세우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몰래 실행을 시킨다는 건데, 이렇게 대놓고 창이 뜨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UAC 우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권한을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권한을 상승하지 않으면 서비스 등록, 시작 프로그램 등록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재부팅을 하면 악성 코드가 다시 실행될 수도 없고, 사용자 계정 추가를 한다거나 더 파괴적인 기법들을 악성 코드에서 적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UAC 우회까지 두 가지가 총 드는 거죠. 권한을 상승하고 그 다음에 UAC라고 하는 거, 이 창을 뜨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보시면 보라색을 보시면 사용자 몰래 이제 감염시키기 위해서 이게 UAC를 우회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창을 안 뜨기 위한 부분이 이제 사용자 몰래고, 높은 권한으로 감염을 시키려면 이제 권한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해킹, 악성 코드 감염에서 권한 상승이라고 하면 UAC도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한 상승 및 UAC 우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훅 지나가기보다는 그래도 하나에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벤트 bwr.exe라고 하는 건데 쉽게 이벤트 뷰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윈도우즈에서 이벤트 로그를 확인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도 사람이 만들었다 보니까 구조상의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점을 악용을 해서 권한을 상승하고 UAC를 우회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냐라고 하면, 이 이벤트 뷰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여기 밑에 보시는 이 레지스터 경로거든요. 이 레지스터 경로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냥 실행을 시켜준 게 아니라 권한도 높이고 UAC까지 우회가 된 상태로 이 레지스터 경로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기능들이 뭐 이벤트 뷰어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겠지만 이거를 해커가 악용을 하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벤트 뷰어 프로그램 취약점을 통해서 권한을 높일 거다. 태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작년 여름 정도에 그 이 이벤트 뷰어 취약점에 대해서 발표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무작정 예전 취약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볼 텐데요. 시나리오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이벤트 뷰어 프로그램이 그 레지스터를 참조해서 실행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해커는 이 레지스터에다가 악성 코드 경로를 삽입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악성 코드는 우리는 와치독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악성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레지스터에다가 삽입을 할 예정이고, 삽입을 해서 이벤트 뷰어를 실행을 시키면 이벤트 뷰어가 이제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키겠죠. 높은 권한으로. 이 과정이 자동화를 시켜서 간단하게 훅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 상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악성 코드가 만약에 실행이 되면 윈도우에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서비스 형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만약에 그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강제로 죽이면 다시 이 서비스가 이 프로세스를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을 시킵니다.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미 그 내부 사용자 PC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을 상승할 일만 남은 거죠. 왼쪽은 피해자의 PC고 오른쪽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아까 영어가 쫙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 유틸리티를 그냥 다운받기 위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겠죠. 일단 우리가 다운받은 압축 프로그램으로 그 해커가 그 도구 압축을 해둔 해커의 도구를 유틸리티를 그 압축을 풉니다. 이렇게 풀고 나면 이제 이렇게 와치 EXE라고 해서 악성 코드가 이제 다운을 받았죠. 그러면 해커는 악성 코드를 그냥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냥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잘 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성 코드의 구조처럼 서비스가 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권한을 상승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레지스터에다가 해커의 악성 코드 경로를 삽입하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아까 그 이벤트 뷰어가 높은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겠죠. 레지스터를 참조를 해서. 그리고 레지스터에 그 넣은 다음에 이 이벤트 뷰어를 실행을 시키면 이벤트 뷰어가 내부적으로 악성 코드를 레지스터 안에 있는 것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뷰어를 클릭해서 보면 서비스를 상태를 보면 이렇게 멀레어 라이크라고 하는 그 우리 악성 코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이게 권한을 상승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고, 그럼 이제 다시 피해자 PC로 넘어가기 전에 프로세스 리스트를 한 번 더 보면 이제 악성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 자체는 클릭 한 번으로 자동화 시킬 수 있지만 그 시연을 위해서 부분 나눠 놓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멀레어 라이크라고 하는 이 악성 코드가 떠 있죠. 그럼
이거를 끝내보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면 악성 코드가 종료가 되죠. 근데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다시 악성 코드가 살아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서비스 형태로 뒤에서 돌면서 계속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권한으로 와치독이라는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용자 PC에 침투를 하고 높은 권한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어가서 내부 정찰을 하고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확산 공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모의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해킹을 할 때 합법적으로 해킹을 할 때 밖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는 너무 일반적인데 뚫고 들어간 다음에 보면은 그게 정말 재밌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는 몰라도 취약점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다 보면 더 재밌는 자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여름에 몇 개월 전에 그 컬리전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그 테크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게 참가할 때까지 갈지 말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치안도 안 좋고 뭐 흑인도 많고 이렇게 하던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뉴올리언스가 그 미국에서 바퀴벌레가 제일 많은 도시라더라고요. 제가 바퀴벌레 쳐다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딱 갔는데 가서 발표를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듣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 사람 발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국의 모바일 백신 회사 중에 룩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룩아웃에 있는 CTO인데 모바일 백신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발표를 하면서 계속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 Don't trust verify 계속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믿지 말라 이 뜻인데 왜 이 말을 했냐면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 뭐지 2020년까지 큰 회사들은 내부망에 대해서 그 신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얼리 어댑터들은 다들 이제 이미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발표 내내 이 말만 하더라고요. 이 말만. 뭐 다른 말 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말만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내부망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취약하다. 취약점이 많다. 그래서 내부망을 공격하는 부분을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익숙하실 거예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여기서 내부망을 공격하기 위해서 워너크라이에서 사용한 취약점을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너크라이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알아보면 히스토리를 보면은 워너크라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NSA에서 자기들이 그 사이버 무기, 이터널 블루라고 하는 사이버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킹 그 작전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섀도우 브로커스라고 하는 익명의 해킹 팀이 이 이터널 블루라고 하는 해킹 그 사이버 무기를 탈취를 합니다. NSA를 해킹을 해서. 그래서 이 이터널 블루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 취약점이 SMB라는 취약점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취약점이 막 인터넷에 돌고 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랜섬웨어 제작자도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랜섬웨어 제작에 활용을 하면 되겠다 해서 NSA의 사이버 무기가 유출된 그 취약점을 랜섬웨어 제작자가 랜섬웨어 형태로 대포식으로 만들어서 유포를 한 게 워너크라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워너크라이 취약점이 아니라 NSA의 사이버 무기 취약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NSA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MB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SMB 취약점이 뭔가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뭐 이게 서비스 메시지 블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저희가 내부에서 공유 폴더 많이 쓰시죠. 뭐 이렇게 해서 뭐 IP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나옵니다. 이 공유 폴더를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에 취약점이 존재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해킹을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내부망에 대해서 먼저 이 워너크라이와 동일하게 취약한 포트 445 포트가 열린 그 IP들을
쭉 탐지를 할 겁니다. 1부터 255까지 IP 대역을 쭉 탐지를 하고 나서 취약한 그 SMB 취약점이 동작을 하는 IP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로 제작한 그 POC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 PC를 공격을 해서 리버스 쉘을 획득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앞에서 보시면 해커가 뭐 악성 메일이랑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통해서 내부 망까지 들어온 거 성공을 했고, 이제 스캔을 통해서 PC를 그 스캔을 하고 다른 PC로 공격을 하는 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2분 45초 동안 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일하게 피해자의 PC, 그 다음에 해커의 PC, scan.exe라고 하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게 앱맵을 써도 되기는 한데 그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망에 대해서 그 SMB 취약한 SMB를 스캐닝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내부적으로 막 돌아가겠죠. 네트워크를 스캐닝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망을 스캐닝했는데 다 취약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공격당한 PC고 하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48번 그 IP를 가지고 있는 PC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48번 IP에 대한 PC를 공격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커의 PC는 47번이고요. SMB 그 익스플로잇을 사전 제작한 거를 이제 폴더에 압축을 풀어서 옮기고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이게 뭐 인자값을 막 넣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48번 포트를 48번 포트를 공격을 하고 이건 이제 내 IP에서 내 포트로 리버스 쉘을 붙여달라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커는 또 리버스 쉘을 받기 위해서 포트를 이렇게 대기를 시키고 있으면 이제 해커가 익스플로잇을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커 PC에 보면 이렇게 다시 또 쉘이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IP 정보를 보면 또 48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워너크라이 자체가 뭐 이렇게 내부에선 좀 강한 취약점인데 완전 외부에선 조금 약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그 다른 사람의 PC를 장악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 정찰 및 확산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시 보안으로 넘어갔다가 그 마지막 부분 그 마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